시작하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아, 언니. 인사하고 시작이에요. 오늘 9장 하고요. 그리고 한 2번 정도 더 하면 한 10번은 채우는 것 같아요. 오늘 8번째인데 9번째, 10번 하면, 예, 두 번 정도 하면 끝이 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금방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때문에 시간 더 빠지려고. 9장 제목이 점생이혼 관련, 곰생이혼, 점생이. 근데 전체 내용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그림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뽑았습니다. 태양 안에 있는 삼조고, 그리고 달에 있는 옥토끼, 토끼랑 달에 또 토끼만 있는 게 아니고 달에는 거북이도 있어요. 거북이나 개구리나 거북이 그려놓으면 비슷하잖아요. 근데 거북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신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우물정자를 써놨는데, 우리나라 고대 벽화들 보면 조금 뒤로 넘어가야 될까? 벽화, 고대 고분들 있잖아요, 그죠? 고분들 보면 제가 이야기를 한참 고분의 그 천장 모습이 우물처럼 돼 있어요.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 뭐가 이렇게 여기 있다. 요 그림 그려놓은 거고, 사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물처럼. 그 위에서 이렇게 보면 우물처럼 돼 있는데, 저게 우리는 천마총 천마총은 경주에 있는 거니까, 고구려 시대 고분이나 이런 것들은 좀 무덤으로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이 책에서는 저건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전. 그러니까 저기에 이제 묻혀있는 인물, 묻혀있다고 표현하는 거는 이제 무덤이죠. 묻혀있는 게, 거기 유골이나 이런 것도 묻혀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 당시 사람들은 신상을 돌로 조각하기도 했고, 아니면 흙으로 만들기도 했는데, 초기에는 사람 유골을, 그러니까 대단한 샤먼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유골을 이렇게 안치고, 그 유골에 금관을 씌운다거나 이 신성을 지닌 물건들 같은 걸 몸에 이렇게 장식을 해가지고, 마치 우리 신전 절에 가면 부처가 이렇게 앉아 있듯이 신상이죠, 그죠? 신상으로 모셨던 곳이고, 저기가 샤먼들의 의식을 집전하는 곳,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고구려의 고분 중에 하나인데, 이 양식이 지금 이렇게 돌기둥을 세워놨잖아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는 동양식 건물에는 저런 양식이 없죠. 저 양식은 그리스 신전이나 이런 데 등장하는 양식이잖아요, 그죠? 보면 저게 그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거든요. 저런 돌 양식으로 건축하는 그 형태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리스 지역, 그러니까 그 위도 30도에서 40도 선, 그걸로 이렇게 쭉 분포가 돼 있어요. 초기 시기부터, 그러니까 일정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저 양식이 만들어졌고, 그게 서양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분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한 무덤이 아니고 샤먼들의 의식을 집전하던 곳. 그래서 지금 우물 문양, 이거는 여러 기록들에 보면 고대의 신들은 물속에 있었답니다. 우물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보면 제가
여기 보면 바닷속 신의 우물 해서 신정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어떤 지역, 그 크레타 지역이나 이쪽은 다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기록들에 보면 바다 속에 있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걸 용궁이라고 굿 같은 데는 용궁이라고 표현한대요. 무속에서는 이렇게 이 신선들이 있는. 그리고 뭐 감천궁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뭐 감로수가 솟아나는 곳이고, 이 감천궁 그곳에 지어진 신전이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고려시대 그 벽화가 그려져 있던 그 고분들은 대부분 다 감천궁이라는 거예요. 그 감천궁들이 우리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저 중앙아시아에도 있고, 저쪽 그리스 지역에도 있고, 그 기원전 뭐 7, 8세기 이 시기는 그쪽에 있었고요. 이제 이 샤먼 세력들이 점점 이쪽으로 이동해 오면서 마지막으로 도달한 곳이 우리나라 지역, 그 지역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명칭은 여러 이제 그 무속에서 사용하는 노래들, 뭐 엎조림 이런 것들에 많이 들어 있는데, 용궁, 감천궁, 뭐 해정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쓴답니다. 그리고 뭐 우리 나중에 이제 삼신산 뭐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죠? 그 삼신산도 사실 바다에 있는 걸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물 표시가 돼 있는 거는 여기에서부터 유래하는 거고, 이 우물 표시되어 있는 게 여기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여기는 지금 초르텐 사당이라서 네팔에 있는, 윗 모양은 거의 같잖아요, 그죠? 네팔에 있는 사당. 여기가 이제 나중에 이제 한참 이야기를 할 건데, 뭐 결국은 그 좀생이의 혼을 보관하는 지역. 우리 앞에서 항아리들 많이 봤죠. 그 항아리들의 쓰임새 자체가 뭐 어떤 의미에서는 좀생이의 혼불을 거기 담는다라는 의미고, 뭐 실질적인 부분은 뭐 여기서는 계속 영웅들의 정자를 보관하는 곳,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나중에는 그 정자를 직접 못 넣잖아요. 그 기술들도 이제 사라지고 해서 이제 거기 이제 곡물 넣어가지고, 우리 그 무당들 같은 경우에는 항아리에 곡물, 쌀알 같은 거 이런 거 넣어서 그걸 이제 마치 그 혼불인 듯이 좀생의 혼불을 상징하는 그 생명력이니까 그런 걸로 이렇게 취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세 가지 주제, 삼조고, 두꺼비, 토끼와 관련된 것하고, 그 다음 신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자한패라고, 자한패는 혹시 옛날에 우리 기록들에 보면 조개를 돈 대신 썼다라는 그게 있죠, 그죠? 돈 대신 썼던 조개가 자한패입니다. 모든 조개들을 다 돈 대신 쓰는 건 아니고요. 끝인데. 그런가? 좀 더 가야 되는. 사진을 제가 하나 찾아놨는데, 요런 게 자한패입니다. 근데 자안패가 한자로 써서 아들 자자에 편안할 안자에 조개패자거든요. 그 명칭도 사실 한자로 써져 있지만 의미가 그대로 담겨 있다고 합니다. 저기가 그 좀생이의 혼불을 담아놓는 것인데, 우리 저번 시간에 혹시 이런 거 기억하세요? 저번 시간에 어디 갔어? 왔다 갔다 지금 제가 이야기를 이끌려고 하다 보니까 좀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자한패. 신정씨.
요 그림 혹시 기억하세요? 네. 영웅의 서품이라고 해요. 그 영웅 대회, 영웅 선발 대회에 나가서 그 영웅이 된 사람한테 이제 그 보상으로 이게 이제 여신이고 영웅들, 여기 삼지창 들고 있고 선발된 사람이에요. 이 주는 물품이 여러 물품이 있는데 요 세 개, 요게 자한패입니다. 그 자한패를 주는 거예요. 화폐로 주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영웅의 그걸 보관하는 곳으로 주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한패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그 자한패를 돈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도 추측일 뿐이에요. 화폐로 썼다라고 하는. 자한패가 굉장히 귀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그 샤먼들 아직 저 시베리아 지역 같으면 있거든요. 여기 주렁주렁 달고 다닙니다. 그거 북쪽에 나지도 않을 텐데 참 신기해요. 자, 일단 3조고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 3조고는 태양 안에 이렇게 발색에 있는 까마귀 형상을 띠고 있는데, 3조고도 우리는 우리의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상징인 건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문화의 한 줄기가 쭉 내려와서 아직까지 여전히 갖고 있는, 어쩌면 저 문화의 본줄기일 수도 있을 테니까, 그죠? 그걸 우리는 아직 그 상징으로 쓰는데, 사실은 저 3조고는 범위가 고대 시기에 올라가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스 지역, 그 지역도 있고요. 그러니까 샤먼이 통치라고 하면 좀 그렇고, 샤먼이 이끌었던 문화의 전 지역에 3조고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새들 모양이 좀 바뀌어요. 어떤 데는 그 독수리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매의 형상을 띠기도 하고요. 그 모양은 좀 바뀌는데, 발이 세 개라고 하는 셋 하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뭡니까? 셋, 금성. 삼지창도 3이잖아요. 그 삼지창과 같은 의미예요. 셋이라고 하는 게. 태양, 달, 금성이에요. 금성은 그 3이라는 숫자는 태양, 달, 금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금성이 갖고 있는 기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태양과 달, 태양은 양기죠. 달은 음기죠. 그것을 보관해서 지상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셋의 여기서는 달은 태양이랑 같은 걸로 보니까, 그죠? 금성, 태양, 묘성을 복합적으로 상징하는. 그러니까 3조고가 태양에 그려져 있지만 묘성으로 가서 혼불을 가져오고, 또 태양으로부터 양기도 받고, 달로부터 음기도 받아서 내려주는 거예요. 그 기능을 하는 게 3조고라는 겁니다. 묘성이라는 게 뭐예요? 좀생이 별. 좀생이 별. 네. 좀생이 별이 금성이 뜨는 그 지역에 있잖아요. 그죠? 플레아데스 성단. 그거니까. 그래서 3조고는 단순히 우리가 지금 보통 생각하는 태양을 상징한다, 뭐 태양에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태양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제가 고구려 벽화에 3조고는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고분 벽화에 여러 종류의 3조고가 그려져 있던데, 발도 좀 특이해요. 이게 사람 인자예요. 그죠? 한자로. 사람 인자. 이전에 별의 인자 새겨져 있는 거 있었죠. 이걸 그냥 발이라고 보기도 그렇지만, 이게 금성이 결국은 사람을 태어나게 해주는 그 정수를 운반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상징이 저 3조고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발도 인처럼 되는 요것도 3조고예요. 요런 여러 벽화들이 있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요거는 요것도 고구려식인데
금관의 장식 비슷한 그런 건가 봐요. 금관의 일부 뭐 이렇게 장식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삼적으로 그려놓고 요건 태양이겠죠, 그죠? 태양의 삼적으로 그려놓은 형태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 책의 제일 앞장면에 나와 있는 그림이 요장의 그 그림이 요건데 이것도 상영총의 벽화거든요. 이 사람이 아마 샤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있죠. 지팡이를 들고 있는 사람이 샤먼이에요. 지팡이는 시빅을 상징하는 그런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십자가랑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고 항상 샤먼은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그림들 크고 작고는 그 사람의 영향력 뭐 이런 걸로 표현이 되는 거겠죠, 그죠? 샤먼이고 이건 이제 뭐 기부인이거나 아니면 뭐 굉장히 계급이 높은 부인일 거예요, 그죠? 시비들이고 근데 이 시비가 들고 가는 거 요게 굉장히 이제 눈길을 끄는 거예요. 요게 그 항아리예요. 종지, 예, 시루.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그 어떤 지역에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고귀한 부인이 가는 게 아니고 샤먼의 인도를 받아서 여기 지금 이렇게 기운이 막 풀풀 나오고 있잖아요. 이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뭐 여기의 그 표현대로 하면 저쪽에 있는 고기 이 존재가 이제 샤먼의 인도를 받아서 수태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는 그러니까 저기는 아까도 말했지 의식이 집전되는 곳이라고 그걸 했잖아요. 의식이란 그 제일 중요한 의식이 영웅의 탄생 뭐 이런 거니까 그죠? 뭐 요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결혼관념 이런 거랑 다른 거죠. 저 당시에는 영웅을 낳아서 영웅이 건물을 이끄는 게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니까 그런 걸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왜 넘어갔지? 이것도 안 이게 또 잠시만. 6번째가 됐다. 요런 그림들도 요 넋시루 때문에 샤먼이 있고 그죠? 저기 내가 샤먼이 의식을 집행하는 그 장면 들어가는 그거를 상징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전체가 지금 그런 것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요 장의 내용입니다. som생이 혼이고 첫 제목이 여신과 지하신전이라고 되어 있죠. 지하신전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쪽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그 청동기 유물 중에 제일 유명한 유물이 청동 기물들입니다. 발이 3개인 거. 그죠? 그 정이라고 하는데, 저 정도 뭐, 여기 보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앞에서 삼조구가 다리가 셋이었다고 해도, 3은 금성의 상징이고, 여기도 다리가 셋이에요. 다리가 셋이라는 것만 좀 주목을 하세요. 이 다리가 셋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기 중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 갔어? 요거는 그 기원전 6세기에 그 크립톤이라고 하는 지역, 뭐 서쪽이죠. 저쪽 그 그리스 지역, 그 지역에서 나왔던 화폐인데, 여기도 다리가 셋인 이 그릇은 아닙니다. 탁자처럼 되어 있는 모양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고, 다리가 3개죠, 그죠? 여기에 보면 뱀 2마리가 그려져 있어요. 뱀 2마리는 여름띠와 겨울띠를 상징하는 거고, 여기 해오리 있죠? 해오리가 4개잖아요, 그죠? 요 해오리들은 전체가 2개인데, 요 해오리들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요런 해오리들은 같은 겁니다. 회오리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래요? 그래서 음과 양이 부딪혀서 요동치는 그것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계절의 변화 이런 것도 음양이 부딪혀서 되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음양이 부딪히는 시기는 춘분과 추분이죠. 저리 넘어가는. 예. 그래서 요 두 개를 그걸로 봅니다. 하나는 춘분, 하나는 추분. 그걸로 보고요. 요건 뭐 여름띠, 겨울띠로 보고요. 요 위에 별 3개 있죠. 3, 3. 요거도 이제 일종의 금성을 상징하는 그걸로 보여지는. 다리가 셋이라는 거, 요 부분. 이것도 이제 천문현상과 관련되어 있는 샤먼들의 그 관념들이 저기 투영되어 있는 그걸로 봅니다. 셋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요거도 그리스 도자기입니다. 요거도 다리가 셋입니다. 셋이고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돼 있는 건 담는 그릇은 아니죠. 이렇게 담는 그릇은 아닌 형태의 정도 존재를 합니다. 요런 형태. 요거는 박트리아니까 지금 아프가니스탄 그 박물관에 있는데 그 지역, 그 중앙아시아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도 마찬가지로 샤먼이 활동했던 지역이고요. 거기서 나온 건데, 요거 보십시오. 여기도 다리가 3개입니다. 다리가 3개인데, 여기는 3발자국 또는 짐승처럼 발을 그려놨죠. 3조고, 발 3개인 것의 흔적이 저기도 남아있고요. 여기도 동그라미, 그죠? 요거는 추측하기로는 점을 칠 때, 일종의 샤먼들이 점을 치는 탁자의 역할을 했다고 그랬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뭐 우리 윷 던지듯이 뭘 하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조작을 해서 예. 그런 뭐 요즘 뭐 쌀도 던지고 뭐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것의 그 의미를 앞에 봤던 점치는 탁자라고 생각하면 가능하겠죠, 그죠? 요 위에 올려진 인물은 신입니다. 여기는 지금 아폴론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 악기 연주하고 있는 아폴론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도 뭐, 기원전 5세기 정도니까, 그러면 요 정의 용도도 결국은 샤먼들의 도구라는 거죠. 뭐, 그 하늘의 어떤 존재 또는 별자리와 이렇게 소통하는 뭐 제사 의식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여기는 극단적으로 말해 적어도 아마 그 좀생이의 혼불을 보관하는 그릇 중에 하나일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뭐 그건 저는 정확하게 그럴지 아닐지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 워낙 그릇이 커가지고. 그 그릇에 지금 이렇게 저 청동기들 아까 그것 이렇게 면에 그 조각되어 있는 양식들입니다. 이게 그 동글동글하게 거의 뭐 뱀이나 용을 상징하는 형태의 기하학적인 무늬들이 계속 이렇게 그려진 형태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뭐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사실 잘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등장하는 게 회오리. 그죠? 회오리. 그런 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보면 삼조고가 발 3개 있는 게 금성의 상징이니까 저런 것들도 다 금성의 상징과 연결되어 있는 금성의 3이라는 숫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뭐 그 묘성하고 태양, 그 다음 중간에 금성이 서로 간에 날개를 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기능도 하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남성하고 여성이 둘로 나뉘잖아요. 금성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가집니다. 그러니까 둘에다가 그것 2개를 합친 다른 하나. 그렇게 해서 3이라는 게 중성을 상징하는 중성 또는 양성인 거죠. 양성을 상징하는 의미도 갖고 있다고 그러고요. 비너스 또는 금성을 상징하는 신들은 신격이 남자일 때도 있고 여자일 때도 있습니다. 남자일 때는 주로 전쟁의 신, 뭐 이런 걸로 이야기가 되고요. 여성일 때는 풍요의 신, 뭐 이런 걸로 그 두 역할을
그러니까 우리 보통 금성을 상징하는 비너스 같은 이슈타르 뭐 이런 또 똑같은 아프로디테 뭐 이런 신들은 전쟁의 신이기도 하면서 풍요의 신이고 그거를 이제 다 갖고 있는데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게 금성이 갖고 있는 양성, 중성성 뭐 거기에서부터 기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에 있는 이제 태양에 있는 삼조구 이야기가 거기에서 이제 뭐 어느 정도 그 정리가 되고요. 달에 두꺼비가 있다고 하는데 달은 음성을 상징하잖아요. 여성을 상징하는 거고. 그래서 저 두꺼비 혹시 보셨어요? 혹시 어릴 때 두꺼비 보신 적 있습니까? 두꺼비는 크기도 꽤 크고요. 껍질이 울퉁불퉁합니다. 마치 여기 책의 표현에 따르면 그 표면에 거품이 막 일어나는 것처럼 울퉁불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뭐 그런 것 같거든요. 두꺼비와 거북이는 다르죠. 예. 근데 그 거품이 일어나는 거는 우리 그 비너스가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거품에서 태어나거든요. 바닥의 조개에서 거기 거품이 일어서 비너스가 이렇게 탄생을 하는데 조개가 아니고 남근을 잘라서 나오는 그 예, 거품에서. 예, 거품에서 나오는 게 뭐 또 하나 있어리고 조개에서 나온다는 설도 있습니다. 예, 여기 그림도 있고요. 조개에서 나오는 건 또 이제 조개하고 자한패하고 연결해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꺼비는 여성성을 상징하는 거고요. 직접적으로 여기는 난자를 상징한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에 그 우리 중국의 보사 같은 경우에는 항아가 서왕모의 그 선약, 단약을 훔쳐서 달로 도망가거든요. 소원 씨가 찾았어요. 뭐를 찾아요? 조개에서 나온 비너스요. 예, 여기도 책에도 있어요. 엄청 잘 찾았어요. 잘 놀라요. 그 바다에서 큰 특징은 바다에서 일단 나온다는 거, 그다음 거품에서 나온다는 거, 조개에서 나온다는 게 그게 다 아까 바다는 해정이라고 해서 신들의 우물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그죠? 그 해정이라고 하는 그 우물 아래쪽에 그 신들이 거주하는 공간, 뭐 어떤 의미에서는 샤먼들의 의식 집전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해정의 우물 밑으로 내려가면 그게 결정적인 그 장소 역할은 그러니까 자한패나 뭐 이런 데 보관되어진 정자의 보관소입니다. 항아리를 보관하는 지역이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태어난다는 그런 표현들이 그런 생각들하고 연결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거품에서 나온다 뭐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런 거 연결되어 있는데 이 달의 두꺼비라고 하는 요게 지금 항아가 서왕모의 선약을 훔쳐갖고 도망가서 두꺼비가 되어버린 겁니다. 벌을 받아서 그런 두꺼비가 되는 건데 이 달이라고 하는 것과 두꺼비는 달에 있는 두꺼비는 무속에서는 표현을 월정이라고 한답니다. 달월자 쓰고 정수, 정자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엑기스란 표현이겠죠, 그죠? 그걸로 표현하는 거고 직접적으로는 난자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는 거는 묘성에서부터 혼부를 받고요. 달로부터 저 여성성의 난자를 받고 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걸 보관하는 그 존재가 금성이고, 세발까마귀, 삼조고고, 그죠? 그 전체를 주관하는 게 결국은 금성인 거죠.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 서왕모도 사실은 출산을 관장하는 신선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자꾸 하나씩 빠뜨리고 넘어가지? 이게 지금 그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고대 암각화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요거 보면 우리 이 그림에서 어떤 사람들은 요거를 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뱀 아니죠, 저거. 보십시오. 이게 어디 갔어? 내가 19 같은데 18, 17 여기다. 27. 네. 왼쪽. 아니요. 잠시만요. 이상하다.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와. 이게 뭐냐면 정자를 협력형으로 촬영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요게 독일 북부 지역의 기원전 8세기에서 이게 갭이 너무 크고 8세기에서 4세기인데 요 항아리가 있거든요. 요게 여신의 얼굴입니다. 여기도 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요런 걸 근거로 해서 요런 그릇들이 그걸 담는 보관하는 용기일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 현명이 있는 거 어떻게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양이 거의 같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근데 지나치게 과한 추측이 아닐까요? 추측을 해서. 아니 눈이 굉장히 좋았을 수도 있죠. 아니 특별한 사람 우리가 지금 사람의 능력을 지금 우리의 기준에서 이렇게 보는데 그리고 요즘 그 기록들에 보면 이 샤먼들이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마약 성분을 사용해서 환각 비슷한 걸 일으켰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꽤 있는데 그 환각 작용을 하는 물질들이 지금 남미 지역 이런 데는 아직도 그 나무가 있답니다. 특별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우리 보통 마약들은 자기가 겪었던 경험, 심리적 상황 이런 걸 반영해서 환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나무 수액을 이렇게 그걸 먹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 환각은 거의 일정하답니다. 그 오색 빛깔의 뱀이 보인다든지 또는 그 휘황찬란한 그 하늘의 별자리 같은 그런 것들이 보인다든지 그런 형태의 환각이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뱀이 역사적인 기록 속에서 굉장히 많이 그 뱀이든 용이든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들은 그 물질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기능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데 그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근데 지구의 이 궤도를 용이라고 생각했으면 저는 요거를 보는 순간 이게 떠올랐고 그 그림 찾다가 이게 떠올라서 찾아봤더니 거의 그림이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좀 했는데 역시 저도 그런 생각 눈 안 보였을 텐데 어떻게 알아 이런 그것도 했을 때도 이 그림도 그렇잖아요, 그죠? 밝게 되게 닮았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십시오. 여기 지금 동그라미가 회오리처럼 생겼지만 이 금성처럼 3개로 돼 있잖아요. 동심원 3개. 이전에도 동심원 3개 나오면 그 샤먼들의 그 금성 이데올로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제목들은 이것의 의미를 그대로 파악하고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한참 후대에 이제 암흑화 그걸 그려놓은 건데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은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난자의 그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개구리 또는 이 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 신화나 전설에 많이 등장한답니다. 우리 가까이는 부여의 거마왕 같은 존재가 있죠. 그죠? 그런 존재들, 거북이 또는 개구리에서부터 태어나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창시자인 큐로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탄생 설화에도 저 개구리가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동일한 그 서사의 선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사람 뭐 이거 생각에 따르면 부여나 뭐 이런 지역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만주 지역이 아니고 중앙아시아나 아니면 훨씬 더 서쪽으로 간 그 지역에 부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의 동일한.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뭐 여성성을 상징하는 그런 그걸로 읽혀질 수 있을지. 연결을 시키면 달에 있는 그 두꺼비와 뭐 같은 그 세계관을 공유했다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집단들이 이렇게 움직여서 그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면 뭐 우리한테 전해지는, 그죠? 그 우리 저기 고구려의 벽화에도 삼조고도 등장하지만 이 거북이도 등장합니다. 요거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발굴된 유물인데요. 여기에 보면 뱀하고 두꺼비가 다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거북이가 난자, 뱀이 정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요거도 뭐 요게 이제 거북이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여기서 이제 삼조고 이야기하면서 백제 금동 대향로라고 하는 굉장히 그 정교하게 만들어진 향로의 모양에서도 그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다. 보통 저 봉황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봉황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새 종류니까 삼조고일 가능성이 크다. 같은 그 문화권 안에 있다는 거니까 요 위에 있는 그거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디 갔지? 21. 요 발은 두 개인데 중앙에 하나 이렇게 굵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 그림을 제가 뽑아놨는데, 여기 아닌가? 여기 있네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다리가 둥근. 삼조 맞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모습은 여기 요 구슬 비슷한 걸 이렇게 물고 있는데 물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갖추고 있답니다. 입에 물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도 아마 그 삼조고의 변형일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게 그냥 이렇게 놓으면 별로 뭐 신비한 느낌 같은 게 별로 안 드는데 저렇게 향을 피우면 완전히 이 연기들 속에 저 삼조고인지 봉황인지가 이렇게 떠 있는 모습으로. 네. 그리고 전체가 네. 같나? 예? 정자 같죠. 그리고 연기 자체. 요 안에는 요 그림들 속에는 여러 그 동물들도 있고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세 보면 사람 형상을 한 그 조각이 한 16개 있고요. 동물 형상을 한 게 한 39개쯤 있다고 그러는데, 저 동물들은 호랑이도 있고요. 그 원숭이도 있고요, 코끼리도 있어요. 굉장히 정교하게 이렇게 돼 있다고. 백제 지역에 뭐 코끼리가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한데, 그만큼 아마 문화가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라는 그런 걸로 추측을 하던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산입니다. 산봉우리가 4겹으로 이렇게 쳐져 있고요.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추정하기로는 저기에 있는 사람들이 샤먼이다. 샤먼이고, 이 동물들은 뭐 호랑이 같은 동물들, 뭐 이렇게 샤먼들을 지키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동물들을
제가 그 부분만 뽑았는데 잘 안 보입니다. 요 산이 굉장히 정교하게 4겹 정도의 산이 있고 여기 요 중심으로 5명의 인물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뭐 요 아래쪽에도 군데군데 사람들도 있고요. 여기 이제 뚜껑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 뚜껑 바로 아랫부분 여기에 이제 여러 동물들이랑 사람들이 여기 그죠? 동물들 쭉 이렇게 새겨져 있다라고요. 요거는 그 봉황인지 삼조곤지를 멋있네요. 전 이 장면이 진짜 요 직접 보면 거의 크니까 굉장히 환상적일 것 같아요. 산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 모양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크기가 근데 이렇게 안 나와 있어서 뭐 이따만한 건지 요만한 건지 그런 건 알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아마 추측하기로는 큰 그릇이 있고요 또 작은 그릇 거기에다 또 조개 그 자한패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청청이 이렇게 해서 보관을 했던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요게 그 고구려 벽화에 있는 그 장면 중에 하나인데 요렇게 뭐 이거는 현조겠죠. 사람 얼굴을 한 현조가 요걸 들고 보통은 이걸 태양이고 태양에 있는 삼족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근데 뭐 여기서는 한 걸음 더 가서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청동거울 있잖아요. 그 샤먼들이 항상 갖고 다녔던 청동거울, 그 청동거울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햇빛을 태양빛을 그대로 받아서 태양처럼 빛을 내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안에 그 태양의 전기를 담고 있는 삼조구가 안에 담길 거 아니에요. 저거는 태양을 의미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샤먼들이 그 청동 거울에 받은 태양의 전기. 그래서 요거를 태양이 아니라 마치 그 쟁반 같은 거 또는 청동 거울을 의미하는 걸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 기록들은 요건 이제 두꺼비, 달빛도 뭐 청동 거울에 이렇게 그걸 하면 이렇게 비춰질 거니까요, 그죠? 여기는 그 거북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되게 미인이다. 요거도 이제 평양 쪽에 있는 각저총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 그림인데, 요 삼조구의 발이 아까와도 마찬가지로 인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처럼 되어 있고요. 태양을 상징한다 또는 이 거울, 동경이다 라고 하는 의미. 이 그림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페르가몬 신전이라는 곳인데, 저 페르가몬 신전의 양식이 고려 신전의 양식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저 페르가몬이라고 하는 저 지역의 신전, 저기서 활동했던 샤먼들이 저 지역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마지막 샤먼들의 신전, 그러고 나서 이제 동쪽으로 온 거죠. 그래서 왔던 거의 비슷한 유물들, 비슷한 사고를 반영하는 그림들, 이런 것들이 조 신전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도 뭐 기본적으로 발이 세신 동물은 없잖아요, 그죠? 여기도 뭐 그 새의 그림이라고 하는 모양, 뭐 이게 뭐 불을 보면 분명히 새를 형상화 지은 거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발 세신 거하고 머리에 이고 있는 그릇입니다.
좀생의 혼 내지는 그 월정, 두꺼비 같은 것들 운반하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이라는 표현. 그 아까 태양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한 태양이 아니고 아마 청동 거울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들을 요런 어떤 그리스 시기의 도자기 그림 같은 데서 읽어내고 있습니다. 요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제들일 수도 있고요. 그 청동 거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받은 태양의 광채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렇게 받아가는 다 여성들이니까요, 그죠? 받아가는 역할을 한 것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요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그 여신이 들고 있는 뭐 날개를 갖고 있으니까 비너스겠죠, 그죠? 이슈타르나 비너스 같은 이름은 달라져도 트라야누스라고 되어 있지만 뭐 지역에 따라서 뭐 이슈타르라고도 하고 비너스라고 하고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날개를 갖고 있고 이것도 여신이거든요, 그죠? 요 방패는 결국 요런 것과 같은 역할. 그러니까 무기로서의 방패가 아니고 청동 거울과 같이 그러니까 태양과 달의 정수를 전해받는 도구로서의 그런 것일 거다. 뭐 여기서는 뭐 태양의 양기 또는 달의 엄기를 받는 도구. 직접 무당들이 뭐 삼조고가 형상이 있어서 내려와서 주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걸 형상화한 거니까. 그렇게 보였습니다. 요건 이제 조금 더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달에 있는 토끼를 요 체계가 조금 더 분명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달에 있는 토끼의 형상인데, 페이지가 찍었는데 제대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370페이지. 여기가 거북입니다. 거북이의 형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 여기가 토끼입니다. 그리고 그릇에 요거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옹기 그릇에서 이전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던 그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달의 정수를 여기 뽑아갖고 여기서 젓고 있는 거예요. 토끼가 달의 정수를 요게 이제 이 책에서는 이 거북이니까 이건 이제 남자 여성의 정수 그걸 뽑아서 이렇게 적어가지고 잘 뭐 섞어가지고 이제 내려 보내주는 거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요거는 이제 한참 뒤에 그린 겁니다. 요거는 이제 예. 뭐 한참 뒤는 아니에요. 당나라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겠네요, 그죠? 그려진 그림인데 요건 좀 더 분명하죠, 그죠? 요건 이제 생명수입니다. 여기 주렁주렁 이렇게 달려 있죠, 그죠? 요게 정수입니다. 이 정수가 여성성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게 대신 두꺼비가 그려져 있고요. 마찬가지로 토끼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왜 토끼가 적고 있을까요? 우리 좀생이 별 이름이 뭡니까? 묘성이죠. 토끼별입니다. 토끼가 새끼를 잘 낳지. 그렇기도 하죠. 그러니까 저 토끼는 옥토끼, 달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묘성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달, 태양, 묘성, 금성은 상호작용하는,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금성이 이리 갖기도 하고, 뭐, 가져가기도 하고, 그런, 그걸 뭐 상징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달에 토끼가 있는 거는 그 묘성. 보이기도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토끼가 그 무늬. 네. 예, 무늬가. 그렇게, 거기서부터 오겠죠. 일단 보는 것에서부터. 두꺼비도 어떻게 보면 달에 이제 두꺼비 모양처럼 보일 그런 크게 봐. 방아 찍는 거, 휘젓는 거
그런 이미지를. 들고 있는 저. 결국은, 예. 아니, 결국은 그러니까 고려의 그, 선생님 이상한 말이에요 수업 시간. 왜요? 삭제해주세요. 삭제해주세요. 결국은 이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고구려 시기 고금 벽화에 들어있는 내용하고 당나라 시기의 어떤 그림, 그것하고 안에 들어있는 문화적 코드가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그림 그리고, 뭐 옛날에는 예술이라는 표현은 아니고 그런 어떤 작업을 하는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쭉 내려온 문화 코드들 같은 것들을, 그건 그 기능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요즘도 그렇지만 이 내려주는 거에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도제식 내려줌이라고 해서 뭐 무당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기능을 아무에게나 전해주는 게 아니라 딱 잡아가지고 몇십 년에 걸쳐서 이렇게 그걸 익히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내려가는 전성 방식 속에는 은연중에 자기 윗대로부터 계속 받아왔던 그 전성의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몰라도 그게 이렇게 쭉 그냥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뭐 한 4, 5세기 아니면 기원전 10세기부터 처음 시작될 때는 그 사람들은 거기에 의도가 분명했고 그 안에 그 세계관을 형성하는 그런 것들, 제반 여건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고 그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게 있었을 텐데, 이게 한 뭐 500년, 1000년쯤 내려가고 나면 도제식으로 그렇게 내려가다 보니 그 방식을 계속 답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속에 은연중에 이전의 문화 코드가 계속 이렇게 남아서 내려가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좁고 있는 거, 이런 것도. 그죠? 이게 뭐, 어떤 경우는 이제 나중에 가면 이렇게 방아 찍는 걸로 바뀌기도 하고, 코드가, 저 당시에 저렇게 나무들이 등장하는 거는 대부분 다 세계수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수라는 표현이 이 지구,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이런 도상 속에 표현되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도 또 꼭 보면 뭐 이렇게 거울 비슷한, 그죠? 아니면 이게 여기서는 이걸 그릇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릇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 요게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항아리 뚜껑입니다. 항아리 뚜껑. 여기까지만 하고 요거 힘드나요? 요거 하고 이제 다음 그거로 넘어가니까, 이게 지금 청동항아리인데요. 여기 금성과 관련돼 있는 상징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일단 중간에 이슈타르 여신이 있죠, 그죠? 날개를 펼치고 있는. 그리고 요 전체 모양이 또 십자가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그 현조. 여기 지금 발이 둘인지 셋인지 지금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자가 4마리가 있습니다. 요 위에 두 사자는 뱀을 밟고 있어요. 양쪽에. 뱀 2마리. 뱀 2마리는 또 여름띠, 겨울띠 그런 상징이고, 요 사자 4마리는 뭐, 띠면 뭡니까? 지구, 사계절,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이렇게 형상, 새의 날개 같기는 한데, 분명히 새인지는 새의 불이나 뭐 이런 건 없습니다만, 여기 해오리가 2개 있습니다. 그죠? 해오리 2개는 춘분하고 추분을 상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이 여기 다 지금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자랑 요 사자, 요 2마리 사자는 이렇게 손에 토끼를 들고 있다고. 잘 안 보이는데 토끼를 1마리씩 들고 있대요. 토끼는
그 하나는 하늘 쪽으로 머리를 하고 있고 하나는 땅 쪽으로 이렇게 들고 있다고 하거든. 손이 아니죠. 발에 들고 있어요. 그 여기서는 지금 그 토끼는 묘성을 상징을 하는 거고 그 결국 묘성은 그 점생의 혼부를 상징하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끼 한 마리는 머리가 땅으로 향해 있고 한 마리는 위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거는 춘분추분의 원리를 여기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회오리 두 개도 마찬가지죠. 그죠? 음양의 충돌에서 추분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그 청동 항아리의 뚜껑 안에는 우리가 앞에서 쭉 봐왔던 그 검성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이 다 녹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뭐, 2마리 뱀, 4마리 사자, 2마리 토끼, 2, 4,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식으로. 십자는 뭐 우주의 축, 이런 걸 표현하고 있다. 이런 걸 찾아서 어쨌든 뭐 자기 논리와 연결시키고 있는 거 보면, 그리고, 빠지지 않았어요. 중요한 뭐, 개예요. 개가 어디 있습니까? 없다고. 아, 개가 없다고요? 예. 개가 없습니다. 예. 개는 여기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 어디 숨어 있나? 바바라기, 바바라기. 예. 조금 쉬겠습니다. 네. 예. 아까 그 삼조고가 단순히 그 태양에 있는 그걸 상징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일본 그림입니다. 요 윗부분은 그냥 태양을 그려놓은 거고요. 요거는 그 일본 사찰에 있는 그 태양 그림이고, 요 아랫부분은 고분에 있는 태양 그림이라고 그래요. 두 개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분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그 생각 속에는 그 샤먼들의 신전이고 집행 그 행사를 하는 곳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는 여기는 검성 이데올로기가 들어가 있다는 의미예요. 그냥 단순히 사찰에 그려져 있는 태양이 아니고 검성 이데올로기가 들어가 있는 검성 샤먼들의 문화가 투영되어 있는 태양 그림이다. 발셋. 거의 같은 태양을 그려놓은 건데 이렇게 다르게 그려. 우리나 뭐 고대의 그 사회에서 일본이나 우리나 거의 같은 문화권이라고 이렇게. 여기 지금 이분이 써놓은 저 다른 책 샤먼 제국에 보면 그 샤먼들 우리나라에서의 마지막 그 샤먼 세력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국가 형태가 그 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국가 형태가 이렇게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샤먼들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마지막으로 그 샤먼 세력들이 가장 강성하게 남아있던 지역이 가야. 거기는, 가야는 국가 형태가 뭐 단일 체제의 그 국가 형태가 아니고 각각 이렇게 작은 그 집단으로 이루어진 그런 작은 국가 연합 비슷한 지역이었고 그 지역은 그 당시 마지막 샤먼들이 그 영향력을 굉장히 강하게 발휘하고 있던 지역이었는데 그 가야가 멸망하면서 샤먼들이 대거 일본으로 넘어갔다, 일본 지역으로 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지역에 있는 그 고대 유적들의 드러나는 샤먼의 흔적들 이런 것들은 여기서부터 넘어간 흔적들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도에 따르면 지중해 연안부터 또는 중앙아시아 영역, 우리나라 이렇게 이러는 그 샤먼 벨트의 마지막 지역이 일본. 그 이전에는 또 남아메리카까지도 넘어가서 그쪽에도 삼조고 비슷한 거기 이제 새가 독수리가 되거나 뭐 이런 형태로 남아메리카에도 삼조고 같은 게 예. 같은 삼조고 가지고 유튜브 영상들 꽤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요즘
뭐 이전 역사, 뭐 잊혀진 역사, 뭐 이런 거 추적하는 유튜브들이 꽤 있던데, 가서 다 찾아서 사진 찍고 올려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그 이전에 그 장성 모양 보셨지 않습니까? 소대 모양들 같은 경우에 그런 형태도 거의 남아있고, 인종도 거의 뭐 여기하고 비슷하니까 초기에 넘어갔던 인물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동도 꽤 했던 것 같아요. 보면 이동 지역이 바다를 통해서 이동하기도 했고요. 요 일본에 남아있는 요 흔적 두 개를 찾아서 삼족오라고 하는 게 단순히 태양을 상징하는 그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찾아내고 있는. 그 다음 이제 오늘 세 번째 주제인데, 신정이라고 하는 것. 우물 그 지하에 만들어져 있는 그 고분 같은 것들은 다 결국은 항아리를 보관하는 보관소. 뭐 아래쪽에 만들어야 시원할 거 아니에요. 땅 위에 만들어 놓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저 항아리들은 영웅의 정자, 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좀생이들이 혼불을 보관하는 그릇이고요. 또는 그 좀생이 혼불이 탄생하는 마치 자궁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나중에는 저 좀생이 혼불 이런 것들이 곡물로 대체됩니다. 씨알로. 그러니까 그 벽지들 이런 걸로 대체가 돼서 지금 우리 무속에서 무당들은 그릇에 벽시들을 올려놓고 신주처럼 이렇게 그 전통도 결국은 저기서 온 거다. 그리고 그 흔적들을 고대 흔적들부터 여기 지금 그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그 감천궁, 여기 지금 여기가 항아리 보관소고 여기 우물이고, 그죠? 우리나라 그 유물들 중에 이런 형태의 유물들이 꽤 있다고. 우물에 두레박. 뭐 상징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거기서 길어 올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걸로 추측을 하던데, 요거는 인도에 있는 이렇게 벽에 그려져 있는 부조입니다. 여기 보면 요거도 그 샤먼들의 행사, 그거를 집약적으로 표현해 놓은 그림이라고 하는데, 요 인물이 영웅입니다. 이 영웅은 마치 이렇게 용머리와 같은 이렇게 탈을 쓰고 있고요. 이 알주머니 같은 걸 손으로 들고 이렇게 투척을 하려고. 이게 결국 정자라고 하는. 남성의 정자. 여기 여성 두 명이 이렇게 누워있죠. 그 사람도 가슴이 두 개 있는데요? 여기 이건 뭐 영웅이니까 저 꼭지죠, 뭐. 가슴이 아니고. 그 꼭지와 물어볼까요? 표현해 놓고 있는 걸 테고요. 지금 여성 두 명이 이렇게 누워있는 형태로 그걸 그리고 있죠. 다리를 보십시오. 우물 정자 형태를 이렇게 취하고 있잖아요. 그죠? 적어도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들어가는 입구, 그걸 표현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표현이, 그러니까 그 영웅의 정자를 여성에게 전하는 그 샤먼들의 의식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있는 그런 형태로 읽어내고 있습니다. 왜요? 어떤 마들 그래서 저 영웅 여자 아니야? 신으로 볼 글쎄요. 어쨌든 뭐 이거 보고 아니면 그 샤먼일 수도 있죠. 그렇죠? 집전을 하는 건 샤먼이니까 가져와서 이거 그림을 읽어내는 이걸 뭐 용사로 그림 설명을 밑에 써놓은 거 아니니까 이 그림 자체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여기서는 용사를 보고 있습니다. 이 우물 정자 문양이 뭐 여기 인도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고분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지역에 지금 등장을 하는데, 이건 차탈휘비크, 지금의 그 어디지? 터키 지역입니다. 그 바빌로니아 문명이 제일 먼저 생겨났던 지역, 가장 그 밀농사를 먼저 지었던 지역, 그 지역에 있는 기원전 한 5,800년 정도 되죠, 그죠? 이렇게 오래전의 그림인데, 여기도 우물정자의 문양들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요거는 중국의 언나라 주나라 때의 청동 그릇에 새긴 문양인데, 여기도 비슷한 상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그릇이고요. 요건 뭐 샤먼이거나 아니면 여성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 문양은 X자 문양, 그러니까 축입니다. 춘분 추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지구의 지축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저게 회오리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우물정입니다. 우물이고요. 요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같은 겁니다. 결국 정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요거 손입니다. 손. 갑골문에서 손 숫자를 이렇게 씁니다. 삼수청인 줄 알았어요. 손수입니다. 손입니다. 손으로 떨어지는 그걸 이렇게 받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상징 안에도 결국은, 그죠?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샤먼들의 사람 농사. 그죠? 밭 농사가 아니고 사람 농사. 그러니까 영웅을 배출해내는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상징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물정자 맞죠? 그죠? 이거는 로마 후기인데, 로마의 전기 시기도 샤먼들의 영향력이 아직도 좀 남아 있었는데, 이런 그림들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곡물이 대신 표현되는 거죠. 곡식으로. 이렇게 물방울이 이렇게 표시가 되지 않고, 곡식으로 이렇게. 여신입니다. 풍요의 여신이겠죠. 그죠? 곡물의 여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우물이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우물 표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 우물 표시는 신전으로 들어가는, 신전을 의미하는 걸로 읽어낼 수 있는 거죠. 우리 이전에 요 그림 기억하시죠? 네. 항아리에서 인물을 뽑아내는 거, 그죠? 여기는 하늘로부터 그걸 받아내는 거, 받아내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아리가 자궁의 역할을 한다고 여기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인물이 이렇게 대단한 인물들이 뽑혀 나오는 일종의 공장인 거죠. 그런 형태입니다. 요거는 헬레니즘 시대의 부조인데요. 여기도 그 이미지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곡물의 신이 곡물을 들고 있는데 뱀을 같이 들고 있어요. 뱀이랑 이 종자를 같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뭐 계절을 의미를 한다면, 그죠? 한쪽은 뿌릴 씨앗이고, 한쪽은 수확한 씨앗이겠죠? 뿌릴 씨앗과 수확한 씨앗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여기, 그죠? 춘분하고 추분. 그 두 개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그걸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메타포들이 계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뱀을 들고 있는 거. 여기 이 위에도 뭐 어쨌든 6개의 꽃 모양이 있습니다. 6이라는 숫자, 점생이 별, 그죠? 묘성하고 관련되어 있는 숫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이미지들. 그렇게 이제 숫자, 그림, 동물, 뭐 이런 걸로 이제 그 표현을 대신하는 건데, 여기 보면 아까 그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보여준 그 단면적인 이 부조상하고 물품들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솥불과 같은 이런 거 들고 있죠. 솥불의 기능도 아시죠? 받는 거예요. 그 항아리랑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이 큰 그릇도 갖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다 하나씩 조그마한 그릇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그 자한패일 수도 있고요. 작은 그릇일 수도 있고, 담을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는, 이거 지금 표현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이 크기는 그 역할 또는 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지위에 따라서 크고 작은 거니까 이 인물이 샤먼이겠죠. 그죠? 또는 이 샤먼 아래에 있는 뭐 그 영웅들이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들일 겁니다. 요걸 통해서 이렇게 다 나누어주는 그걸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러고,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발굴된 그 유물들인데, 큰 그릇에 이렇게 작은 종지들 이런 식으로 들어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능을 하는 요 큰 그릇이 이런 걸 테고, 그죠? 작은 각각 하나씩 들고 있는 이것도 꽤 오래전 그겁니다. 기원전 2900년 정도니까 굉장히 오래된. 그래서 이제 그 작은 그릇이라고 하는 그 원류를 따라 올라가 보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자한패로 가는 겁니다. 자한패. 보십시오. 이게 지금 그 아이를 갖는 것하고 관련된 조개라는 게 자안이라고 하는 의미, 그렇죠? 그 의미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자한패는 뭐 영어에서는 저걸 비너스의 조개라고 한다고 하고요. 점생이 혼이 담겨 있는 곳, 또는 점생이 혼을 담는 것, 또는 거기 숨겨져 있는 것, 뭐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모양이 참 이 조개가, 이 모양이 굉장히 이 조개가 굉장히 깨끗한가 봐요. 그죠? 안에가. 들고 다니기도 뭐, 여러 형태가 있다 그러는데, 재밌는 거는, 지금 이 산둥성에서 발굴된 자한패인데요. 이게 다 조개가 아닙니다. 요쪽 거는요, 옷 같은 걸로 만든 자한패고요. 요건 뼈로 만든 겁니다. 이건 자연산 조개고. 그러니까 이게 일정한 지역에 가면 이게 굉장히 귀할 거 아니에요. 뼈로도 만들고, 옥으로도 만들고. 이 사진으로는 구분이 거의 안 되죠. 거의 똑같이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어. 산둥 지역에도 있고요. 여기 자한패 3이라는 숫자도 아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요게 청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아까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 있다 그랬잖아요. 저 그릇의 용도가 뭐냐면, 어디 갔어? 저 그릇의 용도가 자한패를 담는 그릇이에요. 이걸 이름이 저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개를 저장하는 그릇. 근데 여기에 이렇게 담겨 있는 채로 발굴이 됐어요. 네. 그리고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 지금 위에 있는 동물이 뭡니까? 소입니다. 소 하면 생각하셔야 되는 게 황소자리, 예, 좀생이별, 그죠? 황소자리랑 좀생이별은 바로 같은 거기에 있죠. 그래서 황소도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황소가 그려져 있고요. 자한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경제하는 분들은 저거 금고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저거 자한패가 돈으로 해석을 하니까 저걸 화폐로 사용했다 이렇게 그걸 하니까 그러면 저건 금고잖아요. 근데 그 샤먼 문화라고 하는 그 도식 속에서는 저 금고가 아닌 거죠. 뭐라 그래야 우리 그 냉동점 형자 냉동해놨다가 뭐 나중에 요즘도 냉동해놨다 꺼내 쓰잖아요, 뭐가. 저게 지하에 만들어져 있고 지하에서 지하는 온도도 일정하고 그 비교적 보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요? 전 될 것 같아요. 우리 동빙고, 서빙고 이거 여름에도 얼음 보관하듯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보통 고분이 있는 지역이 만약에 진짜 샤먼들의 그 신전이었다면 아무데나 짓지는 않았겠죠. 그죠? 아무데나 짓지 않았을 겁니다. 그 예로 그리스에 있는 델포이 신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델포이 신전이 앉아 있는 지점이 단층 두 개가 만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이 거기에 그 신전이 지어지고 거기에서 신탁을 받고 하던 시기에는 그 단층의 갈라진 틈으로 무슨 가스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마치 그 마약을 먹었을 때 그 환각을 일으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 그런 가스가 있답니다. 지질학자들 같은 경우에 그 지역이 딱 그런 어떤 그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바티칸도 사실은 샤먼들의 그 활동 그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시기에 바티칸 지역이 세계 축의 중심이랍니다. 뭐 태양의 각도 뭐 이런 것하고 뭐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샤먼들은 이제 그 지역에서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 지역에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거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샤먼들이 거기서 활동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자기들의 어떤 신전을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들의 지금 고분들이 있는 지역이 그냥 단순한 지역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 온도나 이런 것들도 조절이 잘 되는 지역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저폐기는 지금 어느 지역에서 발견된 거냐 하면 지금 흉노 중국에서 발견된 중국의 감천현인데 지금 저 신장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걸 사용한 사람들은 지금 아래쪽에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고 흉노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흉노 이런 돌궐 이런 그 부족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그 샤먼 문화권 안에 있는 그런 민족들이었으니까 요런 샤먼들의 그 자안패를 사용하는 또는 이용하는 그런 문화를 공유했다 정도로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더 그 조각들이 조금 더 돼 있습니다. 여기 역시 여기 소들이죠. 여기 사자들입니다. 사자는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건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건데요. 평양 쪽에서 발견됐는데 아마 같은 용도였을 것이다. 같은 용도. 대부분 다 청동기로 만든
그 물건들입니다. 청동기 유물들은 실용적인 유물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제사나 뭐 이런 그 샤먼들의 그 집전 도구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 세발솥도 그렇고요. 그럼 청동금도 그렇고 거울도 그렇고요. 샤먼들의 그 의식용 그거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한패가 발견되는 영역을 이 책에서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가장 오래된 자한패는 뿔배를 든 비너스가 나온 라스코 동굴. 라스코 동굴은 저희 벽화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17,000년에서 15,000년 사이. 근데 거기 사람들이 계속 거주를 했을 거니까 벽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한패를 사용했는지 그거는 저식인인지는 그건 추정할 수 없는데 어쨌든 거기서 발굴됐는데 인골과 함께 자한패가 거기서 발굴이 됐고요. 이는 이제 생명수라고 하는 게 아까 하늘에 떨어지는 물방울 받고 있는 거죠. 정자입니다. 의미가. 그죠?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물. 숭배했던 샤먼들이 이 조개를 염주처럼 줄줄이 매달아 목이나 허리 장식으로 삼았음을 말해준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이 자한패는 아시리아, 바빌로니아의 이슈타르 여신과 관련되어 있고 이집트의 하토르, 이전에 이 하토르도 풍요의 여신입니다. 역할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의 아프로디테, 그 다음 로마의 비너스, 이런 여신, 이름만 바뀌었지 역할은 거의 같은 여신들이거든요. 이런 여신들의 숭배의 도구로 보고 있으며 이집트 전 왕조의 분묘를 시작으로 해서 이집트 뭐 8왕조, 7왕조 쭉 있는데 그 전체 왕조들 거기에서부터도 이렇게 발굴이 되고요. 지역적으로는 키프로스, 코카사스 산맥의 북쪽 흑해 연안,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인도, 그 다음 우랄 산맥의 서쪽, 그 다음 오로도스, 유럽의 보스니아, 프랑스, 영국, 독일, 그 지역까지 아울러서 유라시아 내륙 거의 전반에 저런 그 자한패를 사용했던 그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에도 자한패를 뭐 이용했던 유적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자한패가 사용되었던 지역 전체를 샤먼 문명의 지역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뭐 제일 중심이 되는 지점들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위도 30도에서 40도 되는 그 지역을 축으로 해서 조금 더 올라가기도 하고요. 뭐 지역이 또 나중에는 그 남미 이쪽까지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고요. 이거는 로마 시대 유적인데요. 여기도 좀 이렇게 자한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발이 3개인 거죠. 아까 그 삼조고 말씀드렸던 그 점치는 점이 아니고 의식을 집행하는, 뭐, 우리야 그 신관들이 했던 일이 점치는 거에 하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그거였겠지만은 그거 아닐 수, 다른 그것들도 있을 거니까 저 다리 3개인 요렇게 놓여져 있는 요거는 일종의 그 샤먼들의 의식을 집행하는 도구 중 하나였을 것이다. 상징성을 가지는, 그러니까 3개의 다리를 갖고 있는 어떤 탁자와 같은 것도 있고 속 형태를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여기도 지금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요 3개의 자한패가 놓여져 있고 뭐 여기 사람들의 성별은 뭐 잘 이렇게 그림으로 봐서는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여기 좀 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요? 예, 여성 5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왼쪽에 있는 사람은 남자처럼 보이기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어쨌든 이런 자한패를 가지고 일단 뭐 어떤 용도로 그죠 하고 있는, 이게 지금 뭐 유적지의 벽화나 뭐 이런 거에 그려져 있다는 거는 그냥 그림을
별 의미 없이 그려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 의식의 절차거나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벽화에 그려놨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그 속에서는 의미를 갖는 어떤 그걸 건데, 뭐, 저기서 뭐 읽히는 건 일단은 요 세 개의 다리를 갖고 있는 탁자, 그 다음에 위에 올려져 있는 세 개의 잠프, 요거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흔적이 남아있다. 이거는 기원전 7세기 그리스식 거기에서 이제 출토된 그건데, 여기에 그려져 있는 도상들도 결국은 샤먼들의 그 농사, 사람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그 상징들을 표현을 하고 있다. 요 글에서 담겨 있는 게 자한패 같은 그걸로 보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돼지를 들고 있습니다. 돼지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돼지는 자궁을 상징하는 상징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시간에 다음 장에서 이야기를 할 건데, 자한패가 있고, 자한패 정자잖아요, 그죠? 돼지는 돼지다리라고 하는데, 돼지는 여성을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성을 상징하는, 이게 뭐 헤라클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종의 영웅입니다. 영웅인데 영웅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비밀의례라고 여기 계속 표현을 하는데, 비밀의례는 결국은 생식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샤먼들이, 그러니까 뭐 남성 영웅에게서 정자를 추출을 해서 뭐 여성에게 임신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활동, 그런 활동들을 담고 있는 그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뭐 기원전 7세기니까 그죠? 그 시기상으로 보면 아마 굉장히 이런 그게 그 집단 내에서는 초기에는 정말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부족의 생존을 위해서 시작되었을 거고요. 그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는 샤먼들의 권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한번 그 집단이나 계급이 형성이 되고 나면 뭐 일정한 시기까지는 그 권위를 만들어가는 그게 필요한 거고요. 뭐 여기 책에서 뭐 극단적으로 이런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초기의 황제들이나 황제 시기의 그 인물들 같은 경우에 다 저 의식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 인물들, 그러니까 육성된 인물들, 마치 우리가 뭐 종마의 그걸 이용해서 품종 좋은 말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듯이 사람들도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 이 시대가 변해가면 저런 건 요즘 그죠? 한국 엄마들 왜 이렇게 교육에 목숨을 걸는지. 사람 농사처럼 우리 집안에 좀 괜찮은 애가 있어야 먹고 산다 이런 요즘 보면 유전자 변형을 하겠다. 그러니까 슈퍼맨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것도 저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거 뭐 실현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못 하는데, 시간이 더 지나면 그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기후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난다, 극단적인 상황이 되거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지면 지금보다 훨씬 강한 인간이 필요하고, 그럴 경우에는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마치 뛰어난 종마의 유전자를 다른 말에 전하듯이 사람에게도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는 시기가 올 수도 있는데, 저 시기는, 그러니까 고대의 시기는 그런 게 필요했던 시기. 예.
점점 애를 안 낳는 거라면 이제 먼 미래에 우리 혁신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꼭 어떤 그 대리모나 자본모 뭐 환경만 근데 기술적으로 좋아하지만 좋은 환경만 인큐베이터를 만드는 거죠. 그럼 거기서 키우게 되면은 말 그대로 그게 용납될까요? 뭐 이렇게 극단적인 변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도덕적 감성으로는 쉽지 않은 일 아닐까요? 그죠? 아니, 확실히 의식의 확장인 것 같아요. 이런 샤먼이나 이런 종교집 간에 비밀 의례를 한다 그러면은 왜 뭔가 되게 비밀스러운 그렇죠. 그냥 의식을 치른다 그렇게 종교적인 어떤 걸 한다라고 생각했지 저렇게 사람을 양식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DNA의 유전자의 네. 중요성을 그때부터 알고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자가 좋은 사람들이다. 저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해서 와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시기에 종자 육성을 통해서 우리한 종자만 그걸 이렇게 받은 게 우리 몸에 들어와. 이게 이제 일종의 하나의 국뽕 중에 하나인데. 저 여기 368쪽에 보면은 이 조선이라는 게 선민이라는 뜻이에요. 아, 예, 그런, 메소포타미아 시대에 널리 사용했던 선민 이렇게 그렇게 선발된 민족 쪽이다. 그래서 그걸 조선이라고 한다고. 우리말 연구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산스크리트를 가지고 연구 많이 하거든요. 네. 그 산스크리트 발음 속에 우리 단어의 발음하고 비슷하고 뜻도 비슷한 게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다음, 우리 저번에 아리랑 스리랑 했잖아요. 다음 장에 스리랑, 아리는 했고, 스리랑의 스리를 설명을 하는데,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가